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어느덧 창밖의 공기가 제법 결을 달리하고 있네요. 창을 열면 밀려드는 바람 속에 계절이 바뀌어가는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날은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어깨를 토닥이고 또 어떤 날은 나지막한 빗소리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주기도 하죠. 오늘 당신이 머무는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그곳이 어디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이 시간, 당신의 곁에 가만히 앉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읽어드릴 책은 김신혜 작가님이 쓰신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입니다. 김신혜 작가님은 텔레비전 구성작가로 오랫동안 일하며 사람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우리가 미처 다독이지 못한 서툰 감정들을 섬세하게 포착해온 분입니다. 에세이스트로서 그녀의 문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마음 깊은 곳을 데워주는 힘이 있지요. 우리는 어린 시절 텔레비전 앞을 지키며 파란 해달 보노보노와 분홍 다람쥐 포로리 그리고 조금은 거칠지만 속 깊은 너구리를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저 웃으며 넘겼던 그들의 엉뚱한 대화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보니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곤란한 일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다고 말해주는 야옹이 형의 무심한 위로가 왜 그리도 간절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서툰 어른들을 위한 책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려서 혹은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아니면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밤잠을 설치는 당신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해줍니다. 보노보노는 소심하고 느리지만 그 느린 걸음 덕분에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발견할 줄 압니다. 포로리는 외로움을 잘 타지만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용기를 낼 줄 알지요. 저도 가끔은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못해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타인의 시선에 갇혀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할 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보노보노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제가 느꼈던 그 안도감을 당신께도 온전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보노보노와 그의 친구들이 사는 그 평화로운 숲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건 힘든 일이야. 보노보노의 숲속 친구들은 참 다릅니다. 느릿느릿한 보노보노와 성격 급한 너구리가 친구라는 것부터가 기적 같은 일이죠. 책에서 작가는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상한 점까지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요. 나는 친구들에게 자주 묻곤 해. 너구리야, 화내지 않을 거지. 하지만 너구리는 언제나 화를 내. 나는 소심하게 굴고 포로리는 때리고 싶을 만큼 얄미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만나. 왜일까?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달라고 강요하곤 해. 친구라면 이래야지. 혹은 연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정답지를 들고 상대를 채점하지. 하지만 나는 너구리가 화를 내는 것을 그저 너구리의 특징으로 받아들여. 너구리는 오늘도 화를 내는구나 하고 말이야. 작가는 이 대목에서 관계의 거리감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숨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나를 이해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노보노의 숲에서는 각자의 굴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존중받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건 말이야. 그 사람의 한심한 점을 참아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한심한 점까지 좋아하게 되는 것도 아니지. 그저 그 사람이 가진 한심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저 녀석은 원래 저런 구석이 있지 하고 생각하며 내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같이 살아가는 비결 아닐까.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아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훨씬 살기 좋아질 거야.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은 어쩌면 잘 지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맞추려 노력하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보노보노처럼 중얼거려 보세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솔직해지는 순간 세상이 조금씩 변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솔직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우는 과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정직한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나는 슬프면 울고 무서우면 벌벌 떨어. 너부리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포로리는 곤란할 때 곤란하다고 말하지. 우리에게는 체면이나 이미지 같은 단어가 없어. 어른들은 어떤가요? 슬퍼도 웃어야 하고 화가 나도 참아야 미덕이라고 배우지 않나요? 하지만 참아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 그것은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야. 김신혜 작가는 본인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꾸며낸 말들을 내뱉던 날들의 공허함을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솔직하게 못해요. 혹은 싫어요. 아니면 사실은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돕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솔직함은 무기가 아니라 용기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 말이지. 나는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구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져. 내가 동굴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무서워하는 나 자신을 숨기지 않았기에 친구들이 나를 찾으러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만약 내가 괜찮은 척하고 있었다면 친구들은 나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사람들은 나의 완벽함보다 나의 빈틈을 보고 마음을 엽니다. 보노보노의 느릿함이 우리를 웃음 짓게 하고 너부리의 불같은 성미가 오히려 인간미 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곳일지도 몰라. 우리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지금 내 마음은 이래라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솔직해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야. 오늘 당신은 얼마나 당신 자신에게 솔직했나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안경을 벗고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보세요. 비록 목소리가 조금 떨릴지라도 그 솔직함이 당신의 세상을 조금은 더 부드럽게 바꿔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툰 어른들을 위한 위로. 이 파트는 이 책의 핵심이자 우리 모두가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저절로 모든 것이 능숙해질 줄 알았지만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길을 잃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며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야옹이 형에게 물었어. 형, 어른은 재미없어. 야옹이 형은 답했지. 어른은 재미있는 게 아니라 그저 어른일 뿐이야.
맞아, 어른이라는 이름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는 아니야. 우리는 그저 몸만 커진 여전히 서툴고 겁 많은 아이일 뿐이지. 그런데 왜 우리는 어른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걸까? 작가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서툴러서가 아니라 서툴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헛발질을 해도 조개를 떨어뜨려도 크게 낙담하지 않아. 아, 떨어뜨렸네 하고 다시 집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해. 하지만 기억해.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연습 없는 무대야. 처음 살아보는 오늘인데 어떻게 매 순간 완벽할 수 있겠어.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일어나 조개를 줍는 마음이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늘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거든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무거운 정의들 말이죠. 하지만 책 속의 야옹이 형은 말합니다. 곤란한 일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다고요. 곤란한 일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돼.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지는 숲처럼 우리 삶도 그래.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민도 결국은 지나갈 바람일 뿐이야. 중요한 것은 그 바람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조금 서툴면 어때? 조금 늦으면 좀 어떠니? 나처럼 느리게 걷는 해달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분명히 존재해. 책의 마지막 구절이 마음을 울립니다. 다들 그렇게 서툴게 살아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할 때 보노보노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보노보노는 친구들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느덧 준비한 이야기들을 모두 전해드렸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신혜 작가님의 문장들을 통해 보노보노와 친구들의 숲을 거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저는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진심을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느끼는 이 온기만큼은 무엇도 대신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구절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어쩌면 보노보노가 조개를 찾아 헤매는 과정과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파도에 조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구리에게 구박을 받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보노보노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고 그를 기다려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노보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나 자신에게는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걸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서툴러도 괜찮아. 너는 너라서 다행이야. 이 말 한마디가 어쩌면 세상 그 어떤 조언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부족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인간답게 만들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틈입니다. 이제 편안한 꿈의 세계로 가실 시간입니다. 다음에도 지친 당신의 마음을 보듬어줄 좋은 책과 따뜻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위로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다정함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니까요. 당신의 계절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작고 예쁜 기쁨들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